벡터의 외적에 관해서 함께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외적. 벡터의 외적. 벡터의 외적.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던 내적. 이게 여기 언어만 이게 서로 다르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다면, 내적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이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크기, 어떤 물리적 값 자체는 이 벡터와 요 벡터가 나타내는 이 평면상에 존재하는 크기입니다. 이거 자체가. 이 벡터와 요 벡터가, 이 A 벡터와 B 벡터가 두 직선 벡터가 만드는 이 평면 내에 이 힘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쪽이든 이쪽이든. 반면에 외적은 어떤 벡터가 있고 요 벡터가 있으면은 이 벡터도 아니고 요 벡터도 아니고 제3의 방향에 이와 같은 벡터가 나타납니다. 이 내적은 결과값 자체가 스칼라 값인데 이 외적은 벡터 값입니다. 그리고 이 외라는 말이 붙은 것 자체가 이 벡터와 A 벡터와 B 벡터가 이와 같은 벡터에서 만들어진 이 평면과 이 평면 내에 있지 않은 다른 방향의 벡터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벡터가 생기는 게 이렇게 이 두 벡터 모두에게 직교하는 방향으로의 벡터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럼 이 벡터가 도대체 벡터의 외적이라는 말 자체가 왜 생겼는가는 이러합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이런 자석이 있고 여기에 또 이런 식의 자석이 있다고 이렇게 자석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사실 이 물리적인 개념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 이유 자체, 애적이라는 그 언어 자체가 발생한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자석입니다. 이게 N극이고 이게 S극이에요. 그러면은 자석의 자기력 자체는 이렇게 N에서 S로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갈 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내지는 대학 기초 전공에서 배웠듯이 이쪽으로 만일에 도선이 지나가요. 도선이 여기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수직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 도선 자체가 이리로 전력이 흐르는 거죠. 이렇게 전력이 어떤 크기를 가진 전력이 흐르는 거죠. 그리고 요 방향으로는 자기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력이. 그럴 때 이 도선이 이 자기력과 이 전기력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는데 이 힘을 받는 방향이 이렇게 힘을 받습니다. 이거 자체가. 이렇게 힘을 받는데 요 힘 자체가 어떠한 형태인가 하면 이 자기력에도 수직이고 이 전기력 방향도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요 힘
도선이 받는 이 힘의 방향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외적이라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보완해낸 겁니다. 이걸. 그래서 이 힘과 이 힘은 자기력 방향, I 방향 이렇게, 그 다음에 B 방향, 전기력과 자기력 방향에 대한 크로스, 지금 현재는 외적 값이 이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개념은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든가 또는 로렌스 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요 방향,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 전기력 방향이고, 이리로 가는 것이 자기력 방향이라고 하고, 이 각각이 직교하는 상태라면 힘의 방향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방향의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힘 자체가, 이 벡터를 찾기 위해서 쫓아간 거죠. 만일에 I 벡터가 A1, B1, C1 벡터라고 얘기를 합시다. B 벡터가 A2, B2, C2라고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그럼 이 F 벡터 이걸 X, Y, Z라고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냐는 얘기예요, 이게. 이것과 요 벡터 각각의 벡터와의 관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직교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직교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서 X, Y, Z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바로 전 시간에 이야기하던 내적에 관해서 식을 형성해야겠죠. 내적에 관한 식을. 즉 말해서 요 벡터와 요 벡터, F 벡터와 I 벡터, 이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X, Y, Z과 A1, B1, C1이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죠. 왜? 직교하니까. 이거 사이가 직교하니까. 수직으로 직교하니까. 역시 마찬가지 F 벡터와 B 벡터 역시 마찬가지 내적 A2, B2, C2 자체가 이것도 역시 직교하니까 0이 돼야죠. 그럼 이것에 의해서 나온 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이퀄 0이 되고 A2X 플러스 B2Y 플러스 C2Z이 이게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식 자체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XY, Z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Z를 제거하기 위해서 C2를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C1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C1 이렇게 C2 이렇게 이걸 C1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빼주게 되면은 A1 C2X 플러스 C2 마이너스 A2 C1X 플러스 B1 C2Y 마이너스 B2 C1Y 이퀄 0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죠. 이러하게 식이 만들어지면은 이 식을 만드는 X값은 이것과 이걸 교대할 수 있겠죠. 지금 말해서 여기에다가 B1 C2 마이너스 B1 C1을 넣고 여기에는 이것을 넣게 부호를 바꿔서 넣으면은 마이너스 가로 A1 C2 마이너스
A2, C1을 넣으면 당연히 이 식 자체가 성립하겠죠, 이게. 그래서 저 값을 또 저 일종의 저것도 그 연립 방정식에 해당되니까 저 값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또 따져본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따져봤는가 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행렬에서 크레머식을 해본 적이 있었죠. 크레머 공식을 할 때 이것을 A1, B1, C1, A2, B2, C2가 되면은 이 값 자체가 요게 X 자리에 있는 요 X 자리에 있는 이 값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C1, C2군요. 이렇게. 그거를 보면은 실제로 저기에 나타나 있는 X 값 자체가 X, Y, Z 값을 구하면은 X 값 자체가 B1, C2 마이너스 B2, C1 하고 똑같이 나타나죠, 이게. Y 값을 찾아가는 데는 이것을 제외하고 이렇게 A1, C2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A1, C2 마이너스 A2, C1 이렇게 Z 값도 마찬가지 이것을 이러하게 X와 Y 값이 나왔을 때 이 값을 원래 여기 값에다가 원래 식을 성립하던 이 값에다가 그대로 넣으면은 즉 말해서 최초 주어진 식 A1X 플러스 B1Y 플러스 C1Z 이퀄 제로에다 각각 이 값을 여기다 넣고 이 값을 여기다 넣고 이 Z 값을 구해봤더니만 A1 B2 마이너스 B1 A2 B1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식 자체도 제일 처음에 얻기가 좀 어렵지. 이 값 자체도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행렬의 크레머 공식을 알고 나면은 사실 이 과정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곧장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그렇지만 이거 나온 과정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값을 구하고 나서 이게 바로 F에 대한 이 힘, 도선이 받는 힘, F라는 힘인데 이게 요소 하나 아까 그림을 다시 그려놓는다면 이렇게 I 방향 이게 I 방향 전기력 방향 이게 자기력 방향 그래 됐을 때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3의 힘 도선이 받는 힘 F 방향 이 F 벡터가 되는 거죠. F 벡터가. 그래서 이 벡터가 또 다른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를 조사를 하다가 이 과정을 F 벡터를 제곱을 해봤어요. 이렇게. F 벡터 크기를 제곱을 해봤어요. 제곱을 해보면은 크기의 제곱이니까 B1 C2 마이너스 B2 C1의 제곱 A1 C2 마이너스 A2 C1의 제곱 플러스 A1 B2 마이너스 A2 B1이 되겠죠. B1의 제곱. 이 제곱을 해봤더니만 이것을 모두 다 전개를 시켜서 나타내봤더니만 이 식 자체가 A1의 제곱 B1의 제곱 C1의 제곱 A2의 제곱, B2의 제곱, C2의 제곱, 마이너스 A1, B1, 플러스 A1, A2, B1, B2, 플러스 C1, C2의 이것의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식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본 적이 있죠, 이거 자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을 해서 이것의 값은 이 값보다 크다고 나오는 그런 부등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는
이 F벡터, 외적의 값의 절대값을, 값의 크기를 크기의 제곱을 구했더니만 이와 같은 식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요 식을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은, 요 식을, 이것은, 요 값 자체는 I 벡터. 요 값 자체는 이어서 씁시다. I 벡터. 크기의 제곱에 해당되는 거고, 요 놈은 B 벡터. 자기력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고, 요 뒤에 것은 정기력 벡터와 자기력 벡터의 내적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이 식을 한 번 더 정돈을 하면은, 이렇게 이루어져서 여기 신기하게 모양이 맞아 들어갑니다, 이게. (1 코사인 제곱시타는 사인 제곱시타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갖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외적의 힘의 제곱이 저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는 외적의 힘 자체의 절대값이 결과적으로 I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의 사인 시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 식을 보면 정말 짜맞춘 듯이 아까 우리가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할 때 만일에 I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구하면은 I 벡터의 크기, B 벡의 크기의 코사인 시타가 됐죠, 이게. 이 값과 이 값이 눈에 띄죠, 이게 사실은. 전혀 다른 데서 출발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을 맞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여기에서 이리로 간 다음에 이걸 맞춰본 사람들은 거꾸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것은 수학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쨌든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일단 외적에 관한 개요, 외적에 대한 어떤 그 의미의 파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드시냐고 수고 많으셨고, 이 강의 자체가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그 힌트 내지는 생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